안녕하세요. 비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체온 건강법에 대해서 제2부 시간입니다. 7번째, 화학 약품과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다. 류마티즘이나 관절염, 신경통의 아픔을 멎게 하기 위해 진통제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통증은 없어지겠지만 몸을 차게 하여 더욱 큰 통증의 원인이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섬유근통 증후군 앓으면서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간곡히, 정말 간곡히 약 좀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약을 제가 먹였던 것 같아요.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걸 먹으면 몸이 바로 부어요. 그래서 먹을 수도 없었고 또 그 약을 먹는다고 해도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거의 미미해요. 그럴 바에야 이거를 먹고 근본 원인 제거를 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또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우울증 약, 가벼운 우울증 약을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이제 효과 보는 분도 계시다고. 그런데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나의 통증을 잡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일시적으로 내가 통증을 덜 느끼게끔 만들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온 통증이면 그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제 몸을 생각을 해봐도 정신적인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도 효과가 그리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선 조금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약간의 그 어떤 기분 좋은 거나 아니면 업되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내 통증을 잡아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질 않았어요. 의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제가 한 일주일 또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먹고 약을 안 먹었어요. 어차피 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한 7년 정도 소미근통 앓으면서 총 합해도 한 30일? 한 달 정도밖에 약을 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해열 진통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항암제 이외의 화학약품과 식품 첨가물, 보존료, 식품 내 잔류, 농약 등의 화학물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몸을 차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인체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일으켜 교감신경을 긴장하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류를 악화시켜 몸을 차게 만드는 것이다. 해열제, 진통제가 몸을 차게 만들고 화학조미료, 우리가 외식을 좀 하고 나면 느끼시죠?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고 저도 느끼고 자연식을 그리고 좀 즐기시는 분 외식하고 나면 힘들어 하세요. 물이 많이 들이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내 몸에서 뭔가 해독을 시키려고 수분 섭취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물 좀 많이 드세요. 외식 많이 하면 아무려면 거기에는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당을 화학 조미료 덜 사용하는 그런 식당을 애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세요. 8번,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욕조가 없어요. 탕속에 푹 담궈서 반신욕이나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요즘 거의 다 욕조를 만들지 않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큰 집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래서 욕조가 있는 집이시라면 좀 집에서 충분하게 자주 반신욕도 좀 해주시고 7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샤워로만 끝내는 목욕과 욕탕에 들어가서 하는 목욕의 차이는 자, 1일, 일주일, 1개월, 1년, 10년이 지나면서 확연히 드러난다. 자, 처음에는 이게 저체온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에어컨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더 체온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기초 대사량을 낮춰 체온 생산을 억제하고 몸 표면의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체열이 쉽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며 땀을 배출할 기화열을 빼앗아 체온을 낮춤으로써 더위에 적응해 왔다. 여름에 사실은 땅구멍이 더 열려져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땅구멍을 열어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예 더워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그러면 찬 공기가 찬 바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내 피부 속으로. 땅구멍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사실 여름에 아예 지금 에어컨도 지금 없이 살기는 하는데 있으면 자꾸 틀 것 같아서 제가 작년 그 더운 여름날에도 충동을 느꼈지만 에어컨 설치를 안 했어요. 땅구멍이 그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에 찬바람이 쫙 들어오면 그대로 냉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차라리 땅구멍이 딱 닫혀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땅구멍이 열려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몸에 냉기가 더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겨울보다 여름에 냉증으로 인한 결림, 통증, 설사, 감기,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리고 9번. 제가 계속 지금 언급을 하는데 갈수록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냉기가 쫙쫙 들어갑니다. 에어컨 틀지 않은 그런 좀 시원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9가지 현대인의 체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일목요연하게 9가지 여기로 올릴지 여기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체온을 우리가 내가 저 체온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한여름에 수면 양말을 신을 수밖에 없고 발이 시리다든가 이러면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열이 막 나면 제가 보기에는 저 체온으로 보이거든요. 77쪽 먼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소는 몸 깊은 곳의 온도가 38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 많은 효소가 있어요. 사실은 굳이 우리가 효소를 먹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충분한 어떤 제대로 된 균형 있는 영양이 들어가고 내 몸의 체온이 맞으면 내 몸에서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글루타치온 효소도 인위적으로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내 간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가장 최고예요. 장땡입니다. 그런데 그 내 몸에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걸 인위적으로 넣는데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넣어주다 보면 되려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저체온이 되면 이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나빠진다. 저도 몸이 한창 안 좋을 때 신진대사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이 신진대사가 뭐냐면 신진대사란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인데요. 노폐물을 혈액으로 신장이나 폐로 운반하여 소변이나 날숨으로 벌이는 일련의 작업이 신진대사인데 이 작업을 못한다는 겁니다. 대소변이나 땀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분이나 노폐물이 체내에 쌓여 몸이 붓거나 혈액이 오염된다. 대사가 악화되면 세포나 조직의 기능이 나빠져 위장, 간, 폐, 뇌 등의 전신 장기가 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 저체온증을 의심하라. 79쪽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면 저체온증을 의심하라. 우리 연예인들 보면 땀 많이 흘리시는 연예인 있죠. 그리고 뭐 드시면서 그냥 땀 엄청 흘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상반신에 땀이 너무 많아 더위를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는 냉증인 사람이 많다. 상반신에 열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하반신이 차기 때문에 그 혈액, 기, 열이 상반신으로 올라가는 증상이므로 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냉증의 일종이다. 본래 땀은 운동이나 노동을 제대로 했을 때 상승한 체열을 식히기 위해 나오는 것인데 식사를 하거나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비오듯 흘리는 사람은 체내에 잉여 수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몸에서 나타나는 저체온의 신호를 여기 책에서 보면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혀가 크다. 혀가 큰 걸 어떻게 알까요? 혀 주변에 이자국이 있어요. 혀를 지금 당장 거울을 꺼내서 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혀를 쭉 내밀어서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혀 가장자리가 이렇게 혀
자국이 입자국이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분이 계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체온이라는 거죠. 그러신 분들, 그리고 땀이 얼굴 쪽으로 많이 나오는 분, 눈물이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분, 찬바람만 쏘면 예, 눈물이 자꾸 나오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재채기, 콧물이 많다, 타액이 많다, 침이 자꾸 나오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상체 열이 있고 하체가 냉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참고하시고요. 구토를 한다. 아랫배가 볼록하다. 아랫배가 유달리 볼록하신 분 있죠. 배가 볼록 나오신 분. 그런 분들도 몸이 냉하다는 겁니다. 저체온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 저 같은 경우도 설사했다, 변비했다, 설사했다, 변비했다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변비가 지속인 사람도 있고 설사를 계속 지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저체온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아리, 하반신 쪽으로 부종이 온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저체온이구나 라고. 그리고 혹시 체온계 있으면 이 81쪽에 보면 오전 10시에 체온이 36.5도 미만인 사람은 냉증이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씌워져 있네요. 체온계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전 10시쯤에 체온을 한번 재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리기에는 많으니까 여기 또 화면에 제가 띄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도 저체온증으로 오는 병이다라고 씌워져 있어서 제가 놀랐는데요. 새로 알았던 사실이 102쪽에 보면 아이들의 자살, 집단, 따돌림, 골절, 근식 등도 바로 저체온증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러네요. 102쪽 집단 따돌림 등의 음습한 행위도 냉증과 물이 연관되어 있다. 자살이나 집단 따돌림, 등교거부, 답답함, 무표정 등의 음습한 행위 및 행동이 아이들의 체온 저하 또는 체내의 수분 과잉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아이들이 왜 찬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찬 음료도 많이 마시고. 몸은 너무 차가우면 때때로 심신을 고양시켜 체열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버럭 화를 낸다거나 난폭해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키가 커지고 잦은 골절이 생기고 백혈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증상들도 냉증과 수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키가 커진다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물체인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증인 사람이 열을 쫓아가는 현상이라 생각해도 된다. 이처럼 늘어나고 확대되는 상태를 한방에서는 음의 상태라고 한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뼈가 늘어나고 몸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게 음의 상태라고. 골밀도는 떨어지고 골절이나 충치도 생기기 쉬운 것이다. 충치까지. 네. 우리 어혈 뺀다고 많이 부항도 뜨고 그러긴 하는데, 자, 어혈, 만병의 근원은 하나, 혈액의 오염에서 시작된다. 우리 어혈이 나쁜 피가 뭉쳐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사람의 몸은 혈관을 확장하여 출혈을 일으키거나 오염된 혈액을 한 곳으로 모아 굳힘으로써 혈액을 정화하려고 하는 등 각종 반응을 일으킨다. 코피, 잇몸 출혈, 치질, 여성의 부정출혈, 푸른 멍이 잘 드는 분 계시죠?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잘 든다고 하시는 분.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푸른 멍 등은 오염된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고 혈액을 정화하려는 반응이고, 붉은 얼굴, 붉은 손바닥은 혈관이 확장되어 출혈하기 쉬운 상태이다. 정맥류는 혈류가 나빠지기 쉬운 하지의 정맥 내에 오염된 혈액이 뭉친 상태이다. 107쪽 어혈의 증상은 겉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든 직접 느낄 수 있는 증상이든 혈액이 오염되었음을 알려주는 경고 반응임과 동시에 어떻게든 혈액의 오염을 개선하려는 반응이다. 내가 어혈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혈액이 또 오염되면 나타나는 질병도 있습니다. 발진, 염증, 동맥경화, 고혈압, 출혈, 암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체온건강법에 대해서 오늘 2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3부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셔야지 마지막까지 다 체온건강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부에 만나요.